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설보현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직강에 정말 새로운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오랫동안 제가 보고 싶었던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정말 본격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의 뭐 제 카카오톡 채널이 터지다시피 했어요. 막 선생님들 너무 상담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때입니다. 근데 딱 이것만 아세요. 다 그래요. 모든 전국의 수험생이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우리 선생님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항상 저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이상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이상은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올해 다 합격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 합격해서 가시는 거. 물론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원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정말로 힘을 내서 열심으로 가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ucceed! 아니 선생님들은 많아졌는데 소리는 뭐예요? 음소거예요? 자,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succeed! 안 해. 나 오늘 수업 안 해. 나 수업 안 해. 자, 크게 하셔야 돼. 알겠죠? 크게. 영어라서 좀 그래요. succeed 성공한다, achieve 성취한다, and 그리고 teach all 모두를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I was an English teacher. Okay? 알겠어요. 자, 영어 선생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영어 잘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자,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박수! 우! 선생님들 모두를 가르치는 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더 잘할 수 있죠? 저희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7, 8, 90, 11월 되면 성장됐고 합격입니다. 그래서 흐흐흐를 맞춰봤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박수! 유후! 선생님들 합격하러 가자. 선생님들 합격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적응을 못하고 계시네요.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학교 가신 선생님들이 지금 이 부분만 돌려듣는다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이 절 좀 싫어해요. 내가 좋아해. 자, 남편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아무튼 간에.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게, 아주 힘들지만 굉장히 벅차고, 기쁘고 영광인 설보연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이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가장 트렌디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유행을 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신의 경향들과 최신의 교육의 어떠한 변화들을 아주 빠르게 포착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육학 논술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선생님들이 적용해서 쓰는 방안을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시면 많은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들어가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트렌디하고 인사이풀하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아주 제 나름의 하이 퀄리티로 높은 퀄리티. 그래서 딱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뭐야? 모의고사가 또 나왔네?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풀하게 선생님들이 마치 우리 지식의 구조,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처럼 오늘의 우리 교육학들을 차곡차곡 학습을 해 나가시면 선생님들이 1차나 2차를 관통하는 그러한 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이제 드디어 7, 8월 타겟 영어별 모의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5, 6월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작년에 이거 몇 달 5, 6월에 선생님들에게 강의 안내를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그냥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저희가 단락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단락으로 진행돼서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냥 모의고사 한 세트로 다루면 한 영역에 대해서 4개의 문제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4점짜리를 계속 여러 단락으로 다룸으로써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쓰실 수 있게 더 많은 훈련을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교양이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상황은 아니죠.
예, 당연히 내재적인 선생님들의 흥미와 동기가 충분히 있으시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수업의 목표는 선생님들이 합격으로 가시고 그래서 학교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험생활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선생님들 당연히 교사가 돼서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을 해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앞 관문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2차든 1차든 그리고 1차에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반드시 어떠한 방향성에서 어떠한 것을 묻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교육학 논술을 지금 왜 공부하느냐? 바로 이렇게 시험지 한 장이 나왔을 때 이 시험지의 글을 읽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쵸. 논술을 하려는 겁니다. 논술을. 이 종이 한 장, 이게 얼마나 크게 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다 B4 사이즈예요. 그래서 A4보다 큰 사이즈 있죠? 예, B4 사이즈로 나오고 이거 몇 장 쓰는 거예요? 2장 쓰는 겁니다. 이거 2장 쓰는 지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2장을 꽉 채워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3명의 채점자가 들어가서 채점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답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우리가 선생님들 저희 모의고사 첨삭을 받아보시면 0.33, 0.67로 끝나게 보실 거예요. 사실상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3명이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연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이 채점하기는 하지만 우리 첨삭진들이 계속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애매한 답안들을 계속 얘기해서 그 안에 저희가 배점을 주긴 하는데 어떻게 0.33과 0.67이 나오도록 하냐면 이게 누가 봐도 답일 때는 1점을 주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점수를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깎습니다. 물론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0점을 드리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들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듣는 말이 정말 많은데 제가 2차에 소수점으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뭐 20점 교육학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0.33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주셔야 되면 선생님들께서 감점 없이 완전한 온전한 글을 쓰시는데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들이 이 쓴 글을 가지고 가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제 의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점수 주셔야 할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선생님들은 오로지 글로만 평가받아요. 맞죠? 글로만 평가받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만으로도 완전히 답을 잘 썼다.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답을 쓰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최근에 문제의 경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단 하나는 뭐다? 조건대잔치다. 조건대잔치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를 보면 평이에요. 아마 제 보고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밑에 있는 배점 요소만 보고 문제 쉽게 나왔네 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하수입니다. 절대 안 쉬워요. 지금 현재 문제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새로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교육하고 공부했다. 1년 내내 외우고 뭐 청킹 다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쓸 수가 없더라. 내가 무슨 말을 묻는지조차 파악을 못했다. 나중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에게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묻습니다. 근데 뭐야? 그러면 글쓰기 뭐 글짓기 테스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이즈너의 뭐야? 나도 창피하네. 예, 아이즈너의 뭐야? 예, 문제 해결 목표다. 예, 지금 행동 목표뿐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이 뭐냐를 딱 표현할 수 있는 행동 목표뿐 아니라 문제 해결 목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교육 현장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전체 교육학을 훑어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교사와 학생이 거의 평행하게 간다.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평행하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목표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사들도 문제 해결 목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사에게 원합니다. 여기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 인출이 안 될 수 있어. 문제 해결 목표가 뭐죠? 네, 뭐냐? 문제와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해결 방안이 여러 개인 목표를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건 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답이 됐어요. 이제 우리 지금 오셨던 선생님 한 분도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사실은 1차 끝나자마자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꽈락 나올까봐 말을 못 드리고 있었다. 근데 저희 19점대 나왔다. 막 이런 선생님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답들이 있는데 뭔가 그 답이랑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딱 핵심 키워드가 정해져 있었어요. 명칭은 뭐, 그렇죠? 특징은 뭐, 정해진 답이 있고 그거 벗어나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문제랑 조건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수렴하는 답이라고 하면 사실 답안의 폭은 넓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당연히 핵심 개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특히 명칭, 특징, 장단점 그거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역할 기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강조해서 달달달달 우리가 계속 청킹만 외우는데 하나도 못 써요. 선생님들 하나도 못 써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가져갈 수 있는 덩어리를 갖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알아야 쓰죠. 하기 때문에 핵심 개념 숙지는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심층적인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심층적인 이해라는 것은 이제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일까?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 현장이에요. 굉장히 현장 지향적인 것을 묻습니다. 맞죠? 근데 이 현장 지향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 현장 지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적응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현장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행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교사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임용시험의 의미를 되새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선생님들이 2월 말까지 수험생으로 있다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부터 바로 교사로 출근이에요. 맞죠? 바로 교사로 출근해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친절한 설명 1 없어. 겁나 불친절해. 겁나 불친절하고 선생님들이 교통 무슨 일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기피했던 업무를 하게 된다. 그 남아있는 그냥 그 골칫거리 같은 것들이 신규고사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신규고사를 못했어요. 익스큐즈가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사가 그것을 잘 해결하며 갈 수 있을까? 지금의 교육과정을 읽어야죠. 지금의 교육과정이 뭘 요구하고 있고 현장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사람을 뽑겠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곧 바뀝니다. 2022로. 그러니 2015와 2022를 통찰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심층적인 이해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너 그거 알아? 몰라? 명칭, 특징 알아? 몰라? 이거 말고. 그거에 따라서 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건데? 교사들이 어떻게 협력할 거야? 너 전문성 어떻게 키울 거야? 를 묻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예요? 지금 교사에게 요구하는 실제적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뭘로 나 역량 있어. I'm ready. 준비돼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1차에서 글로, 2차에서 말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학생 개념 숙지와 심층적인 이해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 역량을 기르는 것도 학생에게 요구하는 지금 교육 과정의 목표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 1, 2월에 기본적인 그 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층 더 들어가서 2015와 2022를 포함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에 더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심화 이론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맥락들이 과거에 기출문제 보고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객관식의 선지들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5, 6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 8, 9, 10, 11월은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글을 쓰실 수 있는 실제적 역량, 그리고 교육 현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외워오시고 학습해오신 그 핵심 개념과 같이 붙여서 엮어가는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시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제가 단락 모고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의고사를 하루에 1개 이상 쓰기가 굉장히 버겁고 저는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 쓰는 기계처럼 여러 번 푸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기만 해. 계속 제대로 뭘 놓치고 있는지, 뭐를 모르는지, 내가 더 알아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틀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간다? 계속 틀리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왜? 맞는 건 어차피 맞을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 점은 이제부터 하반기에 채워서 찾아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찾아서 그 연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를 쓰고 하나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플러스 더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는 영역들과 그 맥락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각도로 보는 그런 점검의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수업은 사실상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큰 틀을 쌓고 심화로 보고 기출로 그 명확히 정교화를 한 다음에 이 단락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글로 가는 거. 그런데 내일 글쓰기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 2, 3, 4, 5, 6에 걸쳐서 매달 모고를 봐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 4가지의 단락에다가 본론 단락에다 뭘 붙이면 돼? 서결론을 붙이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면 돼? 대주제와의 연결 문장을 쓰면 돼. 대주제와 연결 문장 쓰는 거 처음에 되게 어렵게 생각하셨겠지만 내일부터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배점 요소 15점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형식은 무조건 이 수업 듣고 선생님들이 연습했는데 형식 점수에서 깎일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 무조건 그냥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15점을 채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15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육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심리, 그리고 사회와 생활지도 사철학의 순서로 늘 지금까지 순서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써보는 그런 단락 모고를 갖게 됩니다. 즉 4점짜리 모고를 오늘 지금 나간 유인물처럼 계속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글쓰기 특강 내일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2번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쓰는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 그래서 7월 26일 화요일. 그러면 우리가 수업이 2시에 끝나는데 직강 기준으로 보면 점심 먹고 3시부터 현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이 따로 인강 선생님들을 집에서 따로 보시는 것이고 제가 또 우리 인강 선생님들 꼭 붙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희가 ASMR을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모의고사 현장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 시간 맞춰서 우리는 55분에 맞췄습니다. 자, 왜 55분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60분에 맞춰서 연습하면 그날 가서 시간 때문에 못 쓰고 나옵니다. 일단 묻는 게 너무 많아졌고요. 새로운 상황에 가면 선생님들 머리가 잘 안 돌아요. 선생님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언제나 시험은 새로워요. 그리고 언제나 시험은 우리를 당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만발의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55분에 맞춰서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55분 교육학 거기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은 우리 직강 선생님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공개 모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강의를 쓰는 거죠. 이 모의고사를 쓰는 거죠. 이 모의고사를 쓰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앞에 볼게요. 이렇게 똥똥똥똥 이게 뭐예요? 문제가 이렇게 똥똥똥똥 나옵니다. 내 영역에서 나와요. 내 영역. 지금까지 가까운 최근의 경향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들은 논술이 이제 안착되고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요한 순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요 한 덩어리를 한 단락으로 쓰는 연습들을 지금 7, 8월에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 방법과 공학, 평가, 행정, 그리고 어때요? 심리, 사회, 생활지도 상담, 그리고 사철학이에요. 자, 우리 뭐가 주요 과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교육 과정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올까? 저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교육과정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빼놓고 사실은 출시까지 쳐서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나온 과목이 있다고 했죠. 뭐죠? 교육행정입니다. 올해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게 나왔냐 안 나왔냐가 누구 교수 친하니까 너 들어와서 빨리 시험 내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실제 교사가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교육과정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학교라는 조직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가 안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방법과 평가는 어떨까요? 얘네들은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거나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4과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4과목이 나왔는데 이 중에 둘이 보통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세트로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감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싹 버리고 여기만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를 보게 되면 얘가 하나 빠지면 얘가 들어오고, 얘가 하나 빠지고 또 얘가 들어오고, 또 얘가 빠지고 얘가 들어오거나 얘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의 패턴이 있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점이 어떻죠? 4, 4, 4, 3으로 15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교육심리가 나와. 빠바바밤. 어떻게 돼? 보통 행정이 3점짜리예요. 4점이 날아갑니다. 맞죠? 자, 어머 갑자기 생지랑 막 사철아! 뭐 이렇게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 4점이 톡으로 날아갑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대주제가 있어요. 대주제에 따라서 이 교육학 논술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떻게 되게 연계성을 진짜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출제자의 눈을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미 출제된 문제 자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거나 오합지졸로 모아놓은 걔네들 세트가 아닙니다. 엄청 공들여서 그 어떠한 연계성과 흐름 안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성은 금방 확보가 되는데, 이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뒤에 파트가 생각보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샅샅이 하기보다는 이 앞에 것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죠. 오케이?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완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고, 항상 정석의 집합만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7, 8, 90, 11월부터는 가능한 뒤에도 빠뜨리지 말고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0, 11월이 되면 선생님들이 전체 모고 쓰기를 계속 해가지고 10주를 돌리죠. 예, 그리고 나서 저희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거의 하루에 이제 전체 교육학 논술에서 나올 만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특강이 있고, 그때 선생님들 제가 그거 만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멍멍이 고생을 했는데, 자, 선생님들이 시험장 현장에 들고 가실 수 있는 요약 자료를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찐찐다거나 들고 가셔도 되고 뭐 찐다거나 들고 가셔도 되는데, 진짜 이제 몇 장짜리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현장에서도 보실 만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파이널 특강에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스피치와 면접 특강이 있습니다. 어차피 2차 면접은 이제 선생님들 우리 팀 짜서 계속 그 안에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거 스터디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스터디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90, 11월부터 면접은 무조건 스터디를 강추드립니다. 예, 그래서 계속 쓰고 점검하고 첨삭하는 그 과정을 하고 2차에서도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잘 부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 저의 흑역사라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하게 되는, 제가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망한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발성, 발음, 딕션, 딕션 좋다고 그런 얘기 고맙고요. 예, 땡큐. 잘 칭찬으로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피치 특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2차 끝나고 20점 받았던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있어요. 100점. 면접 100점 받았다. 근데 우리 스터디원들이랑 거의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 100점을 맞은 이유가 이 스피치 특강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막 이랬던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요 상세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첨삭입니다. 저는 첨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쓰고 똑같이 블렌디드 러닝을 써도 어떤 답은 맞고 어떤 답은 틀립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쵸? 왜 내가 답이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몰라. 지금도 내가 작년에 왜 그 점수인지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예. 피드백이 없는 평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교사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저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올리신 글에 저희가 메모로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이게 보이세요, 선생님들? 예, 뭐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메모로 달아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제 논술을 쓰실 때는 딱 어때요? 손으로 씁니다. 절대 모의고사를 컴퓨터 타자로 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시간 재가지고. 왜냐하면 타자는 진짜 빨라요. 웬만하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손으로 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시간 내에 잘 쓸 수 있어요. 손으로 쓰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논술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을 재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종이가 제공이 되지만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쿠팡 뭐 이런 데 가시면 쿠팡, 예, 그런 데 가시면 우리 선생님 OMR 답안지를 팔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링크를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사리사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종이에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글 타자로 쳐서 올려주세요. 또 어떤 선생님들 그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JPG를 여기다 넣어서 보내시는데 첨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글로 쳐서 보내시면 그래야 거의 단어나 문장 단위로 왜 감점이 됐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거 보통 첨삭이 아니야, 선생님들. 저희 첨삭지는 진짜 막 서울대 국어교육과 반, 고대 국어교육과 반, 막 현직 석사 박사 막 이 난리 법석 진짜 막. 아무튼 받으세요, 선생님들. 예, 받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첨삭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야 쓰고 첨삭받고를 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고 자신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못 나왔어.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 그리고 기한 엄수하시고 저한테 제발 한 번만 첨삭해주세요. 이제 보내지 마세요. 저 거절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보내지 마시고 마비됩니다. 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지금 7, 8월, 90, 11월은 어제도 1시간 자고 왔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시고 시간 내에 올리세요. 그래야지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요. 자, 이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1차 컷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내가 1차에서 컷 몇으로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차에 컷으로 붙어서도 미안하지만 떨어졌어요. 1차에 컷으로 붙여서 붙었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어요. 예, 그분이 이제 저희 첫 해에 100점을 받으셨어요. 논술을. 그 면접을. 근데 그거는 정말 케바케예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도 잘 받는 평가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수를 받았으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뒤집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뒤집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어쨌든 1차 붙으면 무조건 미친 듯이 해서 무조건 돼야 돼. 아시겠죠? 근데 2차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날의 나의 컨디션과 나오는 문제들에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나마 1차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를 압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 과목의 컷이 얼마였다? 그것을 기준으로 공부하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선생님들.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저희 공부의 목표가 올백이었다고. 진짜 모든 과목을 올백 맞으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올백을 맞았다 못 맞았다. 못 맞는 경우 초등학교 때 빼고는 맞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교 1등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랬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100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진짜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요. 대강대강은 안 돼요. 경쟁률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제가 전원합격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열심의 가치를 강조할 거고 진짜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1차 커플 10으로 붙으세요. 그럼 웬만해서는 2차에서 안 떨어집니다. 웬만해서는. 오케이? 2차는 우리 다 자신 없어요. 2차에 자신만만 사람이 어딨어요. 1차보다 더 떨려요. 목소리부터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차를 아득바득 올리세요. 시간도 많잖아. 할 수 있어요. 커플 10.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공부 전략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5, 6월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가 최근에 이제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법에 관련된 연구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지 공부 잘하게 할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 스페이싱, 하나 리트리버블 프랙티스예요.
뭐냐? 스페이싱, 간격 효과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월화 교육학 데이 혹은 1, 2월 교육학 3, 4월 전공 뭐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다? 망각의 동물. 그렇지. 누구나 다 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듯이 우리 지식에 계속해서 걔를 살려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하는 뭐 교육학 강의를 듣는 날들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나누셔서 주류를 차지하는 교육학이 있는 날은 그래도 적어도 1시간, 길게는 2-3시간이 되더라도 교육 전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전공을 하루에 선생님의 70-80% 공부한 날이 있더라도 20%는 꼭 교육학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다져져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쓸 수 있느냐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스페이싱, 그 간격을 조절해서 쓰시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 주 7일을 미친 듯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라도 완전 풀로 쉬지는 마세요. 쉬고 싶지. 미안해. 예, 근데 지금 안 돼. 지금은 조금. 그래서 아까 한 반나절이나 우리가 3텀 정도 남아서 2텀 정도는 쉬시되 뭐 늦잠도 자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오고 괜찮은데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의 시간은 혹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속되어 있으면 오전 시간은 뭐하냐?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그냥 쓱 한번 눈으로도 살펴보고 내가 포스트잇 붙여서 잘 인출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을 변별시키고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고 붙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트리버. 인출하는 연습이에요. 자, 지금부터의 핵심. 제가 1월부터 인출을 엄청 강조드렸는데 정말로 지금부터는 인출의 핵심입니다. 꺼내는 거예요. 선생님들 장기 기억에 있는 애를 계속 꺼내요. 계속 꺼내. 안 나와. 왜? 너 어디 갔어? 모르겠어. 안 나와. 그래도 꺼내. 나와보라고. 안 나와. 그때 찾아봐요. 그러면 그때 훅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출이 잘 되겠어 여기서? 나? 나는 좀 되지. 야 그렇지만 난 나이도 먹었고 계속했고 10년 넘게 교육학만 했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초수, 3수, 4수, 5수 정도 해서는 금방 나오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괴감 갖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보면 돼. 근데 인출이 안 나오는데도 인출하려 노력하는 게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학습에서 선행조직자를 주죠. 걔를 자극시켜서 그래야지 들어오면 걔가 뭐해? 포섭하잖아. 그래야지 선생님 지식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 언어 학습에 관한 얘기인데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웃풋으로 나가죠. 선생님들이 어떤 인풋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리죠? 리스닝 듣고 있으죠? 그리고 선생님도 회독한다고 하시죠? 책을 리딩합니다. 맞죠? 보통 선생님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특히 인지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요. 맞죠? 자, 그리고 이것이 스포큰 말로 그리고 written 글자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들은 게 말로 나가요. 맞죠? 그리고 쓴 게 읽은 게 써서 나가요. 하지만 아시죠? 어때요? 들은 게 말로만 나가나요? 혹은 읽은 게 글로만 나가나요? 얘네들은 서로 교차적이에요. 리딩한 것을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들은 것을 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상 상반기의 공부는 우리가 인풋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슬이 있어야지 꿰지. 맞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꿰? 못 써요. 풍성한 답안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풋을 하는데 사실상 더 큰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보통 충실한 인풋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한다? 아웃풋에 집중합니다. 말로 나가고 글로 나가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어떤 때 팔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막 선생님들 아대 끼고 공부하세요. 그럼 말로 해도 괜찮아요. 타자로 쳐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속 이것을 소리를 겉으로 내지 못해도 내재적인 나의 언어로 계속 돌리세요. 발견학습, 그렇지. 발견학습을 내가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해서 이거 속으로 하면서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연습이 됩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아웃풋을 계속 뽑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쓰는 거는 모고 연습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인출을 강조했는데 제가 인출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선생님들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선생님 삶의 80% 이상은 habit, 습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들이 언제 뭘 먹는지, 어떤 손을 쓰는지, 아니면 내가 인사를 할 때 어디서까지 손을 흔드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습관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 삶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인지를 발휘해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금방 그 능력은 고갈이 됩니다. 그 능력을 채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먹고 자는 거예요. 진짜 먹고 자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 당을 먹어야 돼요. 당. 예, 근데 진짜 초콜릿 이런 것보다는 보통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뀔 수 있게 먹어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선생님들이 올라오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고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습관화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스님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님처럼 진짜 루틴에 따라서.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덜 인지를 발휘하시면서 정말 습관처럼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출 시스템은 수업이에요. 수업은 인풋 아닌가? 이거 아웃풋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건 뭘까요? 아니면 혹은 브루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뭐 통합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관련되는 거 선생님 머릿속에 파락 떠오르시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바쁘고 힘들게 강의 듣고 탈진되게 공부하세요. 선생님들이 미안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공부해요. 대신 다지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강의 시간을 허투루 쓰면서 혼자서 공부해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인출 중심으로 들을 것. 그 다음 구조도를 인출하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드렸던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유인물이나 아니면 찐단거나 씬찐단거나 앞에 있는 구조도나 혹은 뭐 1, 2월에 3, 4월에 나갔던 우리 기본서에 있는 구조도 보셔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인출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격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전공을 빡세게 써. 도대체 교육학을 볼 시간이 안 돼. 그럼 그냥 목차 구조도를 한 번씩 넘겨보세요. 어디에 뭐가 붙어나 정도라도. 예, 그것만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단락별 모의고사. 여기 사실상 액기 쓰고 핵이죠. 단락별 모의고사 써보는 거 잘 안 써질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막 갑자기 이제 하반기에 시작했고 이론 못 듣고 막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토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시고 교육학 버려버려 이런 생각이 당장 1강부터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나와 있는 모범답안과 문제라도 읽으세요. 모범답안과 문제를 읽고 그걸 생각해서 외우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거 하고 강의까지 들은 다음에 다시 써보세요. 괜찮아요. 궁극적 선생님 머리에 남으면 되잖아.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시험장 가서 쓰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인출과 인풋과 이것을 넘나들며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꼭 다 쳐보시고 2회 있습니다. 2회 꼭 다 쳐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입니다. 7, 8월도 제가 완전히 강추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왜 강추가 아니냐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혼자로 하셔도 괜찮아요. 혼자서 내가 내 패턴 잘 유지한다?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 대부분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럼 스터디 신청하세요. 물론 제가 뭐 다른 거 해드리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냥 매칭해드립니다. 매칭해서 인강 4분, 직강 4분 기준으로 간혹 다 사회배수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3분이나 5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팀을 짜드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수강증 인증해서 올리시면 제가 구글 폼을 드리고 그걸로 선생님들 매칭을 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잖아요. 아마 수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 찐단거나 보면 씬찐단거나에도 마찬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구두 인출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 1, 2, 3, 4월에 하신 거 있다. 그러니까 새로 그걸 풀 겨를은 없어요. 지금 새롭게 그 형성평가 풀 겨를은 없는데 내가 1, 2나 3, 4월에 형성평가를 풀어놨다. 그러면 그거 돌리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계속 그걸로 선생님들 전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독보다 더 좋아요. 그냥 읽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형성평가 전체 마무리 짓고 한번 읽어보고 단락 보고 끝까지 봐보고 한번 읽어보고 이건 좋아요. 근데 그냥 읽는 게 공부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공부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계속 꺼내는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시고 만약에 1, 2, 3, 4를 다 했다. 그럼 뭐 한다? 3, 4월. 1, 2월을 포함해서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3, 4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첨삭을 드리죠. 자, 보통 점수로 확인할 수도 망했다. 오호, 뭐지?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네? 이제 그만둬.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형성적인 관점이에요. 뭐 해야 된다? 메모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왜 감점이 됐지? 이거는 어떻게 나 대충 때려 맞춰도 왜 맞은 거지?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꼭 써보세요. 다시 쓴다는 말은 덮어두고 다시 새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저희 카페에 보니까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다시 쓰기, 스터디 이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다시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어차피 한 번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적어도 몇 번은 봐야 된다? 8번. 적어도 8번은 봐고 계속 확인을 해야 선생님께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출이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제 눈을 보고 내 눈을 바라봐. 1점이 올랐어. 내 눈을 바라봐. 선생님 내 눈을 바라봐. 인가스는 제 눈을 바라봐. 제 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 입. 싹 그쵸. 내 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이 여기 있어요. 입. 그리고 이 마스크 안에 있다는 거 입이 막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얼굴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선생님들 눈, 입을 계속 보고 쓰세요.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돼요. 막 이래. 선생님들 계속 제 눈 맞춤을 계속 하세요. 저도 선생님들 눈 맞춤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인강 선생님들도 눈 맞춤 하려고 하니까 눈이 싹싹이 뭐예요? 필기예요. 제 눈과 입을 보시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선생님들도 눈, 입 싹싹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보시고 강의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리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인강 선생님들이 정말 소리 내셔도 되잖아요. 뭐 스카이에서 하시는 경우는 또 직강에 계시는 경우는 그냥 우물우물 하세요. 그냥 소리는 안 내더라도. 그리고 직강 선생님 대답해도 좋아요. 환영해. 대답하면서 필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학습 양식에 따라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니 그건 뭐다? 가능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 가능한 다양한 감각을. 그러면 잘 기억나고 잘 인출됩니다. 2중 처리, 3중 처리, 4중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그것은 원진리예요. 원진리. 아시겠죠? 자, 인출하실 때 보시면 일단 여기 우리 찐다거나 구조도 앞이죠. 이 앞에 크게 묶이는 게 보입니다. 일단 교육과정 딱 있으면 교육과정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지 인출 해보셔도 되고 백지 인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리고 유형, 발달, 모형 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이걸 보고 이런 거 있었지 일단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유형 어떻게 나오죠? 공식성어 토대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발달 이렇게 한번. 이것도 달달 선생님들 개요를 다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맥을 잡아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디테일을 잡아가시고 요것들을 입으로 인출해 보시는 연습 혹은 말로 손으로 타자로 그렇게 해보시는 연습을 한 번씩 하시면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스터디 하실 때 이런 걸로 같이 활용하셔도 되고 선생님 혼자서도 여기 쫙 그냥 한번 보면서 내가 여기서 말로 안 되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고득점 고도 놓치지 마세요. 몇 개 어차피 안 되잖아요. 요 정도는 보고 가야지. 그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나가는 제가 핵심 테마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우리 찐다거나랑 찐다거나에서 빠진 청킹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도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도는 3개를 배점을 3개, 제일 중요한 거 3개, 2개, 1개인데 사실상 1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그런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통 1개가 있고 2개, 3개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너무 시간이 없으면 일단 선생님들 1, 2, 3 별 하나, 둘, 셋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3개를 중심으로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 그 다음에 2개짜리 2개, 3개, 2개, 3개, 2개, 3개를 쭉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2개, 3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범위가 넓고 큰 시험에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한 번이라도 끝까지 가시는 연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번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1, 2 돌렸지? 3, 4 돌렸지?
5, 6 돌렸지? 7, 8 돌리지? 90, 11을 돌리지? 이러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돌리지. 그래서 여러 축이 여러 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를 보시면 하나는 문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락이 본문,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배점의 문제처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 이제 OMR 용지에 혹은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종이에 써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이제 선생님들도 인강 선생님들도 그 OMR 용지를 구입하셔서 혹은 그 형식을 올려드리니까 그걸로 다운받아서 거기다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나가는 자료 중에 저희 필기노트가 정리돼서 가요. 필기노트 또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 매 좋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필기된 것 중에 그렇게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분석되어서 이제 답안지, 기출분석 답안지가 과목별로 나가니까 그냥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스터디 하시는 시스템. 스터디는 어떻게 하냐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막 설명하는 스터디는 별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는 각자 하세요. 공부는 각자 하시고 그 다음은 뭐냐면 너무 안 되면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각자 공부하시고 수업을 인증하는 스터디, 특히 인강 선생님들 인증하는 스터디 하시고 달랑 모고 쓴 거 인증하는 스터디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제 7, 8 실전 모의고사랑 90, 11월 실전 모의고사 쭉쭉 풀 때 제가 무조건 강추드리는 거 상호 채점, 상호 첨삭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 왜 점수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고민하시다 보면 선생님이 채점자의 눈, 출제자의 눈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에 맞춰서 온전한 점수 쓰기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90, 11월 특히는 요 스터디를 굉장히 강추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인출을 하실 때 인출하시는 스터디를 같이 하시면 하시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또 차선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단락모고나 구조도나 출제 포인트나 뭐 3, 4월에 1년 형성평가 공통적인 것을 하나 고르셔서 하고 싶은 거를 그거 인출해보는 스터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짝 스터디 하셔도 괜찮고요. 뭐 팀으로 4명씩 하셔도 괜찮고 저희는 4명씩 해드리기 때문에 짝 스터디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알아서 이제 구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언제 하면 좋으냐면 공부가 제일 되지 않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되지 않는 시간에 언제 보통 공부가 안 돼요? 이제 물론 밥 먹고 나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심 끝나고 하는 스터디 괜찮아요. 왜냐면 점심에 막 보통 막 1시간, 2시간 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막 어떤 지친 날은 유튜브 막 돌려보면서 막 선생님들이 막 넷플릭스 왜 결제하는 거야 도대체 이 시점에 왜 쿠팡 왜 하는 거야 선생님들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딱 정해진 시간만큼 드신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들이랑 밥 먹고 하는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도 깨고 점심도 그때까지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잡아가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선생님들 아직 많이 계세요. 네,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아침에 기상 스터디를 전화로 하세요. 줌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뭐 서로 또 그 꼴 보기가 좀 그렇잖아 서로. 네, 그러니까 뭐 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기상 스터디 하셔가지고 인출하시면 어차피 버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기 키우는 어머님들께 강추. 한밤 스터디. 이게 뭐냐면 아기 재우고 나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아마 직강에 못 나오시고 인강에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앉아서 이제 졸다가 참 공부도 못하고 막 마음은 상해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맘 맞는 이제 육아맘들끼리 육아 맘앤데디 같이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을 잘 굴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 상황을 잡아가시면 좋겠고 저희 첫 해에 붙으셨던 선생님도 이제 육아 선생님이셨는데 육아하면서 스터디만 하셨는데 스터디를 4개인가 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안 되고 에너지가 이미 다른 데서 많이 고갈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에 30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스터디라도 공부를 안 하고 버리는 시간을 하면 그게 모이면 나중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열흘이 돼서 거기서 변별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예, 그래서 스터디 무조건 강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향마다 그 스터디원 나가고 들고 나고 그 사람 기분 파악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그것보다 더 힘들다 싶으신 경우는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 보통 저희 선생님들이 다 마음이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스터디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스터디 채로 붙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은데 스터디 팀원들 전체가 다 붙어요. 막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서로 막 수석이 나오고 다 비슷비슷하게 막 경기도 등수 나오면 난리 나는 등수들 받으시고 다들 시너지가 잘 나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을 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타협해서 공부해서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시간을 쌓으세요. 그래서 열품타를 저희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다른 건 해드리는 건 아니고 팀을 짜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할 수 있게 카페도 올려드리니까 열품타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가지고 좀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려다가 다른 선생님들 막 시간 올라가는 거 보고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수행이든 숙달이든 무조건 하세요. 수행이든 숙달이든 지금은 무조건 싸우세요. 시간 쌓기. 자, 그리고 쌍홀작용. 예, 제가 쌍홀작용, 예, 막히면 쌍홀작용, 예, 상호작용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쌍홀작용이라서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자, 쌍홀작용. 자, 그래서 제가 다각적인 쌍홀작용을 마련해놨습니다. 카페. 저희 실시간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우리 지금 질문 조견이가 제가 되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타이드 쓰시면 나오시고요. 근데 일단 질문 올리시기 전에 검색은 한번 해보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다들 궁금했기 때문에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설보영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요즘은 제가 제깍제깍 드리기 힘들어서 적어도 2주 내에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상담받고 싶은 상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좀 정리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주시거나 하시면 좀 더 빠른 것이 가능하고 제가 전화를 진짜 드려요. 진짜 전화 주셨네요. 막 이러시는 사기 안 쳐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운데가 794이에요. 뒷자리인가? 아무튼 어딘가 794가 들어있어요. 예. 전화 신청해 놓으시고 차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지?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게 제가 계속 마음이 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친구 사이 다뤄오시면 차단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좀 공부 힘나실 수 있게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저희 ASMR 공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 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안 되실 때 뭐라도 활용해서 좀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죽어 있지만 아무튼 가끔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중 선생님들이 수험생의 자세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캉, 2번 킹받네, 3번 어쩔 TV. 자, 1번 맞지 않는 거. 2번 3번 뭐야 참여율 왜 이렇게 저조해. 다시 한번. 자, 다음 중 수험생의 태도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캉, 2번 킹받네, 3번 어쩔 TV. 네, 자, 답은요 선생님들 뭘까요? 캉 아니고요 킹받네입니다. 선생님들 캉과 어쩔 TV는 지금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학습 태도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어차피 공부는 다 안 돼요. 지금 이 더위에 누가 공부가 잘 됩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 아웃풋을 내는 백숙밖에 없어요. 걔는 금방금방 삶아지고 나오지.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 안 돼. 아웃풋이 안 나와. 선생님들.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격하느냐? 그냥 무조건 공부 시간 쌓은 사람이 합격해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그냥 하세요. 제가 김연아 선수 스트레칭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없나요? 제가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을 엄청 열심히 계속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스트레칭 하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니, 스트레칭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대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대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1차 붙을까? 2차 붙을까? 나 저번에도 2차에서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1차 어떡하지? 나 너무 떨려 그때.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 그러면 그냥 오늘의 공부를 하세요. 오늘 내가 공부하기로 한 거. 저도 하루살이에요. 맨날. 맨날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이 다음 주에 선생님 질문 해결하고 그냥 그걸 쌓는 거예요. 근데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 당장 은퇴하고 싶어져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이러다가 관에 가서 쉬겠네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당장 은퇴하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오늘을 살았더니 시간이 가더라고요. 오늘을 사세요. 그냥.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해야 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다 예민해져요. 하다못해 직강에서 선생님들 발가락이 보이는 것도 짜증나실 수 있어요. 뭔가 없는 냄새가 내 코에 묻어져.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또 인강 선생님들도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 계시면 온갖 잡다한 소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미안하지만 몰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킹 받아요. 막 누가 뭐라고 해도 킹 받아요. 나 월급 들어왔다? 진짜 킹 받네. 괜히. 선생님들 열받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갑다. 그래 넌 그렇지. 그냥 그렇게 넘기시고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목매지 마세요. 그냥 다 흘려보내세요.
오로지 뭐 한다? 그냥 공부한다. 그리고 누가 야 너 그렇게 해서 붙겠냐? 어쩔 TV? 이렇게 어쩌라고 너 집에서 TV나 봐. 이 뜻이래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 엄마 어쩔 TV가 뭔지 알아? 몰랐어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물론 이거 직접 말하면 어쩌라고 TV 또 이렇게 나오고 막 이상한 유치한 말싸움이 될 테니까 그냥 속으로 어쩔 TV 하면서 선생님 뭐 한다? 그냥 공부한다. 화내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웃는 건 허용. 예, 웃는 건 웃어가면서 그냥 묵묵하게 이 시간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때예요.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정말 저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 갔어요. 뭐 때문에 행사에 갔는데 거의 드론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0대에 딱 드론이 떴는데 제가 얼마나 불안이 높은지 갑자기 저기서 총을 다 발사해서 모두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쳤지. 제가 약간 사고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거기서 막 총이 발사돼가지고 세종시민 다 죽을 일은 없잖아. 그냥 그게 막 떨리더라고요. 안정적인 생각이 들 때까지 한참 걸렸어요. 선생님들 떨어질 사람 아니에요. 붙을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불안할 때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해요. 뭔가를 안 하고 있을 때. 그 불안이 언제 해소되냐면 제가 일을 할 때 해소돼요. 물론 힘들어요. 어제도 진짜 근데 자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싸우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죠? 닦으면서. 알겠죠? 눈물이 운다. 예, 안 해. 그리고 나가지 말고 눈물이 흐르면 닦으면서 하라고. 아시겠죠? 불안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뭐만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온몸으로 내 시간을 다 나를 위해 쓰는 것만으로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도 못 해주고 친구도 못 해주고 합격자도 못 해주고 아무도 못 해줘. 저도 못 해줘요. 선생님만 해야 돼. 오케이? 내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그냥 공부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이 경쟁률 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경쟁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선생님들께 미리 공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할 수가? 네.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공부하는 나와 공부하지 않는 나의 경쟁이에요. 경쟁률 2대 1! 알겠죠? 지금 TO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공부하는 나와 공부하지 않는 나, 그 싸움에서 공부하는 선생님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그 시간을 지키면 무조건 붙어요. 2대 1이야. 알겠죠? 한 놈은 팰 수 있잖아. 공부 안 한다. 그냥 해. 이렇게 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7, 8월을 선생님들 잡아 끄는 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나와 공부하는 나의 싸움 속에서 꼭 선생님들 이기시길 바라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약속드린 거를 하나 할게요. 장기자랑. 박수 쳐봐.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one, two, three. 앞에 있는 강의자의 강의를 따라 그 각을 완강하면 모의고사 다 쓰면 공부 시간 채우면 1차 붙습니다. 2차 붙습니다. 교육학 오릅니다. 전공 점수 오릅니다. 합격기만 껐습니다. 복도기만 껐습니다. 여기는 산타 교육학.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